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빼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달이 지나서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위에 상응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2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는 반성의 요지라는 제목의 3쪽짜리 글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며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속된 부인을 작심 비판한 겁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 전 사령관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두 자신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뭔지 판단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거부했어야 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보내 국헌 문란의 죄를 지었지만 부하들이 막아선 덕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첫 재판을 받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 명령에 따른 군인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한 말씀 하세요. 자신은 체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부하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부하 탓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저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예? 이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6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6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존경하는 황 의원님 뭐 이거는 존중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예,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험 뭐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도 누가 욕 먹냐면 대통령 욕 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네.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 5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자, 받고. 속기록에는 네.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원식 장관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 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2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장관의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잠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묻잖아요. 전 동영상 클립까지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 2번 했죠?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지금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세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대해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상적이고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네. 거.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 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니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기회를 안 답하라. 주시면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부승찬 의원님, 지금 저희가 하실 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에?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